비근한 예로 여기 근처에 다른 중학교에서 과거 영재고를 몇 명이나 쓰입니까? 거기서 보통 보면 2명 붙거든. 보통 다른 중학교에서 1명 아니면 2명 붙습니다. 그럼 보통 지원하는 인원이 3명에서 5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부분 목동 쪽이에요.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강남 쪽이다. 그쪽은 아예 공부를 과거 쪽으로 지향해서 하는 학생 수도 많지 않고 그냥 3학년 돼서 그렇게 실제 지원도 안 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목동 강남 쪽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떨어지는 애들이 대부분이 또 어디를 가냐면 목동 강남 쪽으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목동 강남이 내신 경쟁력을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5대1이라고 경쟁률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목동은 6대1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2대1에서 3대1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목동 강남에서는 그런 6대1의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70에서 80%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률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종과학부 시험을 쓰는데 딴 데 지원을 못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고스란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목동고, 신목, 강서고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중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은 좀 별도의 경우입니다. 최상위권. 지금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이 16시간 만에 통합됩니다. 저도 좀 머리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레이즈 포인트가 있으면 특목자사고 폐지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지정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재지정되는 게 뭐냐면 올해 7월에 서울예고학원 영국적인 재지정을 해야 되나 거기에 결정을 합니다. 서울예고가 이제 2013년에 심사를 할 때 탈락했죠. 2015년에. 그래서 그 탈락된 욕구를 2년 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예고 관계자들은 이거는 무조건 통과할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참 문재인 씨가 분위기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뭐 형식적인 요건으로 따지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없애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무작정 없애자는 건 아니고 재지정 그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들이 무조건 없애지 않을까 싶지만 그게 초중등 교육부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고를 없앤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신체적으로 5개의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법적인 저항이 되겠죠. 그럼 지금 문민 정부 시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요런 때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일 때도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부 보수 우위 정부일 때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뭘 없애려고 그랬냐면 자사고를 없애겠다. 그래서 양정하고 막 1인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들. 없애려면 사실 그때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우익 쪽이고 청북 보수 쪽이고 그런 데는 못 없애요. 근데 지금은 더 없애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없애요. 간접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선발 방식에 대한 것은 지금 내년까지 사실은 손대기가 좀 힘든 구조가 있어요. 외고에서 선수를 쳐서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 시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국어 사회를 보조적으로 맡겠다. 이걸 타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발에 대해서는 말하기 좀 힘든데요. 그 대신에 일정을 동일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하고 예를 들면 양정고하고 하나고하고 목동구하고 강서하고 양정을 같이 같은 일자에 접수시키고 마감을 시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럼 하나고 예를 들면 애들이 하나고 추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갔는데 그럼 떨어졌어. 근데 중부 일정이 똑같아. 그럼 얘들은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되나? 고등학교 재수? 대학교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을 도입을 하려면 지금 일반고등학교 선택지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 지원 6번 하는데 그 다음 지금 일반고등학교 선택 보호제도 4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지망이 지금 3지망, 4지망 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전국권 자사고 지방 쪽에 있는 학교를 손대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건 하나고의 경우예요. 지방에 있는 자사고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없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명문고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없애? 그럼 우리 그 김천이나 그다음 포항 쪽에 애들이 좀 와야 됩니다. 좋은 애들. 그래야 우리가 서울대를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경상도 쪽에서. 그럼 전라도는 또 아닙니다. 똑같거든요. 상산고등학교 없앤다고 해서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전주 이미지가 다운돼도 전주고등학교 없어지고 그래서 좀 짜증나 있는 편이에요. 하나 딱 남은 상산고도 없앤다. 이거는 교육감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방의 분위기와 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교육정책이 사교육 뭐 없는 세상인가 그쪽의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제일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학부모들 여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방의 학부모들의 여론은 생각보다 명문고등학교를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 근데 서울 쪽은 분위기가 조금 틀리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강력권 자사라고 있어요. 강력권 자사. 그러니까 뭐 양재명 행군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데 한가람도 있고. 이쪽은 학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애들이 최우수 애들이란 거예요. 양재명 한가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요. 분위기 좋다는 건 뭐냐면 왕따 하는 분위기가 없고 목동 쪽에 애들이 60% 정도이기 때문에 다 알던 애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애들이 특성이 뭐냐면 내신 꼴찌 애들이 없다. 아무리 꼴찌라도 50에서 60%그 사이 정도 되는 애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4% 이내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층 애들이 그런 양정을 또 지원하느냐? 또 걔네들은 또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수학학 자네들은 과거인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 한학으로 빠지고 그 다음 외대국으로 빠지고 그 다음 민사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 그 나머지 애들 중에서 내가 보니까 학교에 B가 있네. B가 있으면 전부 자사고에 지원할 데가 없거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연재고인데 그만큼 내가 심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선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아예 지원을 못하게. 왜? 한 장이니까. 일반고는 가기 싫죠.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양정, 한가름 둘 중에 하나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 한가름이 어느 정도 선발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최상위층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진학 실제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한다. 오히려 다른 쪽에 있는 학교, 신문에는 강서나 양천이나 뭐 심지어 백암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오거든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최상위층 애들이 집중교육을 시키면 걔네들은 서울대 연구에 간단만 하고 의대도 가고. 그럼 양정 한가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쪽에서는 아직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알아서 해라. 쉬운가 봐요. 뭐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많이 특목자 사고 만일이 없어지면 저는 못 없앨 것 같긴 한데 2020년까지 못 없앨 거예요. 만일에 없앤다면 우리가 큰 문제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월천이나 모군이나 이쪽에서 6에서 7% 사이 애들이 특목자사고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래도 좀 숨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우리 쪽에 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10에서 30% 사이 어머님들은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을 갈까? 강서권으로 가야 되나? 구로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지방으로 가버릴까? 지금 굉장히 좀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교육정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아직 대학교를 공부했어요. 그래도 노벨상을 잘 받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왜 하나도 없나? 하나상 때문에. 제가 보기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우리 교육학회나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다. 오늘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유태인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일본 애들도 미치야 돼. 근데 왜 노벨상을 받아? 그럼 시스템입니다. 애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서울대를 못 보내. 그거는 누구 탓을 해야 되냐면 학교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은데 노벨상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학과학 부분에서. 시스템이 잘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시스템을 정부에서 손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학습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 타겟이 왜 중상위층이냐면 최상위층은 지들이 알았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요즘 그 U20 축구대회 하잖아요. 축구대회 이성우라는 있죠. 까먹거리는데 옛날에 걔 진짜 요거는 먹었거든요. 뭐 머리는 빨갛게 염색을 해가지고 아주 뭐 개판 읽어직전 건데 실력만 좋아가지고 애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 와서 사람 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걔가 있는 게 바르샤바 2군 쪽에 있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학교를 따라 안 가고 거기에 부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뭐 바르샤 거기서 축구 구단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무튼 하루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축구 연습을 하는 거다. 하루에 1시간 반만 축구 연습. 나머지는 뭘 해야 되냐면 과목별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요. 1시간 반 학교 가서 교실 지키고 있다가 나머지 8시간은 축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호 스타일이 누구한테나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가까운 전에 김성근 하나 감독이 그만뒀잖아요. 김성근 하나 감독이 예전에 하나 팬들이 얼마나 오라고 청원을 했잖아요. 1인씩 피켓 들고 회장님 김성근 감독으로 뽑아줄까 난리를 쳐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연봉 50%. 근데 왔더니 이 양반이 한 게 뭐냐면 우리 목동이나 강남 엄마들이 옆으로 참 비슷해요. 그래 김성근 감독이 무조건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연습을 그만큼 했으면 애들이 에러가 줄어야 돼요. 수근이가 변동이 많이 올라갔다를 떠나서 에러가 줄어야 돼요. 수기는 연습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무조건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에러율이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임을 치고 나면 프로 선수들을 데리고 10시까지 특훈을 시킵니다. 밤 10시까지. 예를 들면 내가 2시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끝나는 게 하나가 제일 깨끗한 6시에서 7시에 끝납니다. 밥 먹고 야구 장비 차려서 다시 가서 9시, 10시까지 1시간, 2시간을 또 공을 때리고 받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스타일이었어요. 성적이 안 돼요. 이성훈이 하루에 1시간 반 하는 거예요. 지금 날아다니죠. 하나의 김성근 감독이 생각한 게 우리 애들은 이성훈이가 아니야. 천재가 아니야. 범죄야. 보통의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딴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게 중하위로 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맡기기 굉장히 소원을 상담 쪽에 얘기를 해요. 우리 반의 레벨을 떠나서 나는 최하위 레벨로 갈 거예요. 걔들을 나한테 주세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 목표는 뭐냐면 40에서 50점 사이 애들을 받아서 80점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더 쉽답니다. 중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85점에서 90점 사이 애들을 95점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95점 나온 애를 100점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50점을 받아서 80점대를 만드는 게 더 쉽답니다. 그게 뭐냐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거기가 더 많다.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 이제부터는 딴 방법을 써야 돼요. 지금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 9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93점까지가 딱 보면 내신이 15에서 20% 사요. 얘네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속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안 되면 딴 방법 또 써야죠. 아무튼 특기자 전형 없애겠다, 농선 전형 축소 폐지하겠다, 학생부 전형 확대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할까요? 대학교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걸 갖고 바로 줬다. 학교에서 제일 약한 게 돈이거든요. 야, 돈 줄게 이렇게 그럼 하거든요.
고대에서 올해부터 노슬 폐지됐어요. 그래서 노슬 전형 쓰는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서울대도 없어지고 고대도 없어지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이제 연대 가고 서강대 가고 성대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촉손이지 폐지해라, 돈 줄 테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을 확대를 하려면 누가 먼저냐면 돈이 들어가요. 입학 사정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줄게. 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랬을 때 대학이 움직이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돈을 주면 알아서 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색하시면 해요.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를 보겠더니 이게 내신 부분이 쏙 빠졌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업무보고 들어갈 텐데 수능만 절대평가. 내신을 해놓으니까 그러면 전부 통목자 사고 다 가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통목자 사고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존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발 추첨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학생 같으면 하나고를 문제 제기해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이 좋은데 일단 1치명 나는 하나고 하고 그리고 와서 딴 데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럼 하나고 인기는 인정하다니. 시스템은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걔네들이 상위권인 애들인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내신을 절대평가시켜서 내신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고 있는 애들 전부 서울대가는 거예요. 하나고는 그거 아니래도 지금은 20에서 30%는 서울대 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일반 전형하고 직윤의 성격이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거 차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수능 1등급으로 먹잖아요. 수능 1등급이면 거의 이제 표준 점수 한산해서 웬만하면 서울대로 가요. 4%니까 웬만하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절대평가 시켜버리면 2015년도 수능 기준을 하면 1등급, 5월 A, 그러니까 5월 1등급이 13배가 나옵니다. 숫자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그게 10,0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서울대 연고대 정원이 9,800명입니다. 그럼 그게 조금 더 13배까지 올라가면 몇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15,0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5,00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 정원 플러스 의대 정원 플러스 포스텍,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정원 다 합해야 5,600명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서울대 연고대까지 전부 다 모든 각각 다 1등급 애들로 우글우글우글 2등급은 범위가 더 커지거든요. 2등급은. 그러면 서강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범위가 쭉 가냐면 거의 서울시립대까지 전부 2등급 수능으로 치면.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수능으로 어떻게 뽑아야 되나? 전부 동점자인데 아무리 표준 점수를 동원하고 뭘 해도 등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표준 점수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면접을 주는 거예요. 면접에서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를 청구할 거예요. 예전에 연대에서 했던 거죠. 학생부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고. 그럼 수시하고 정시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수시 정시를 합해도 되겠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수시 정시에 대한 구분. 우리만 수시 정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가나다군 해가지고 그렇지. 미국 대학이 어디 수시 정시가 따로 있습니까? 걔네들은 연중 내내 지원하잖아요. 연중 내내. 그게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천구 지금 2015년 수능 12명이 1등급 전부 1등급 절대평가는 14명 마포구는 한 명 있어요. 14명이고 양천구는 12에서 158명이고 그런데 교육정책만큼은 안 해요. 교육정책을 딴 쪽 그룹에서 많이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실감 못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지나겠으니까 다 지나가고 취직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끝났는데 뭐 신경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취직이라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학생가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학생부 중학에서 일반부 불리한 게 뭐냐면 심화 과목이 있어요. 심화 과목. 예를 들면 수학과학 쪽에 뭔가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는 심화 과목을 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선택 과목 개설을 못해요. 심화 과목 자체는. 근데 이제 학생부 중학으로 확대되면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교사도 부족한데, 그죠? 그래서 기간적 교사 쓰고 그 사람들한테 심화 과목을 맡으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못하는 거 없고 교재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데 우리 못해요. 그러면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EBS처럼 쌓아줄게. 그래서 거기에 K묵을 활용하자. 고교 K묵. 지금 K묵 하고 있잖아요. 그걸 고등학생에 맞게 그게 EBS화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쏘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구나 너희들이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수 단위로 돼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204단위로 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재고는 3년 동안 140학점 이수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학점적으로.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게 무계열 무학년제라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문이과 통합되잖아요. 딱 여기에 맞습니다. 근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거고 없는 학생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일반고 내신 난이도가 상당히 극단적인 예로 보면 나는 그 제도가 아야 되겠다는 어머님들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머님들이 편한 게 왜 그러냐면 아빠들이 여기서 돈 벌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애하고 같이. 근데 이제 거꾸로 되고 아빠는 여기서 문화생활을 향유하시고 어머님들은 학생이 뒷바라지를 위해서 촌쪽으로 가야 돼요. 경남, 함안 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가가 있는 그런 쪽 전기도 잘 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쪽으로 이제 가시면 내신은 좋아질 거다. 근데 그 내신 좋아진다고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난 못 갈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위권은 3등급이에요. 왜 3등급입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수상 실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수상 실적이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전체 응시 학생 수의 20%예요. 3등급이 23%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학 경시를 했어요. 200명이 예를 들면 우리 그 학년 수가 학생 수가 200명이에요. 그래 200명 중에 20%만 상을 줘요. 근데 여기에 범위에 벗어나는 거 있습니다. 표현상. 지리산 등반을 갔다 오면 전부 다 끈기서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런 수와 상관없이. 근데 학교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전부 다 받은 상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시로 가려는 기본 조건 내신 3등급 안에 들도록 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내신은 절대 등급화 시키지 않는 거니까 상대 등급화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상위권 엄마도 아빠도 학생도 이런 착각이 조금씩 빠져요. 고등학교 가면 최상위권이 빠지니까 그죠? 6에서 7% 빠지니까 내가 그만큼 올라갈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주제인 중상위권은 불리할 줄. 왜냐하면 상위권에 근접되어 있는 학생만 맞아요. 내가 내신 10%야.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6%에서 7% 애들이 통목자사로 빠진 거예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1등급이 될 거야. 고수만큼. 근데 내가 내신 30%야. 내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떨어지는 거야. 왜? 비에 받쳐주던 디딤돌이 없어져 있어. 친구가 보니까 없어졌네.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던 애가 없어졌어. 어디로 가냐? 특성화고로 가고 다른 쪽으로 빠진 거야. 강남 같으면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뒷받침이 없어지니까 밑으로 쭉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새로운 애들이 막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쪽에서 줄게 되고 내신은 중상위 쪽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한 가지 믿음,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가지 믿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서울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여기 보니까 웬만하면 다 인성으로 간 것 같아. 간 애들만 믿는 거야. 안 간 애들은 가만히 있잖아.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30% 내외만 지는 거예요. 양천구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4년제대 진학률은 42%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안 간 애들 빼면 실제로 30%입니다. 30%. 그 다음 중학교에서 과거의 시를 준비했으니까 수학과학 열심히 내가 K부까지 다 했는데 내가 시험보다 당연히 내가 강서가면 당연히 전체 1등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수학과학은 근데 왜 1등이 안 나오지? 나는 그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 카운셀링, 컨설팅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치러 갔다 테니스는 안 치고 엄마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우리 애가요 내신을 위해서 신곡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최상위가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중지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노골적인 말씀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H 모 학원에서 시키셨죠? 내가 거기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죠. 1학기까지는 성적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2학기가 딱 보면 수학 문제가 심화 위주로 완전히 기울었다. 목동지역 고등학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 적성 쪽에서 빛을 발하는 애들이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인문계 성향이 조금 더 가까운 애였는데 엄마나 그 당시에 누구나 간에 다 옆에서 보니까 거기서 경시반을 해야 뭔가 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문학원을 보냈지만. 그래서 한기에 보면 KMO까지 한 거예요. 놀랍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어머님들이도 인문사회과학 계열 적성 애들이 어떤 식이 있냐면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이 적성이 뭐냐면 선생님이 오늘 KMO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해요. 이해를 못할 것 같죠? 인문사회계 적성 애들이 이해 다 합니다. 얘들이 빠른 게 언어 이해력이 빠른 거거든요. 논리적인 구성이 머릿속으로 싹 돌아가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강사들이 강의를 쭉 해주면 팔로잉을 해요. 그 당시만.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를 해. 강사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학생 이해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왜 성적이 안 나오죠? 그 당시만 이해. 얘들이 특징이 뭐냐? 집에 가서 복습을 딱 하는 순간에 이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었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복습이 없죠. 이게 1년, 2년을 지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가 상당히 재밌는 자리인데 애들이 가면서 귀찮아요. 얘가 보니까 이해도 못해 우리 주인은. 근데 왜 이걸 쓸데없이 파악하려고 막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에서 아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삭제해 드릴게요. 자동 백업이 아니라 자동 삭제기 있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 주인이 너무 피곤해할 거다. 알아서 삭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의 특징 다시 배울 때 항상 새롭다. 항상 새로운 것 같은 거예요. 난 심한 경우에 수원 수프를 5번에서 10번 되풀이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건 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5번에서 책 다 외웠겠다는 거지. 책은 아직 못 외웠대요. 목록은 거의 다 외웠대요. 아 이쪽 정도 가면 뭐가 나오고 다 그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새롭게 배웁니다. 근데 이공계 적성은 뭐냐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바로 계속 뛰어가요. 수학 적성이 뛰어나다, 과학 적성이 뛰어나다 애들은 선행 심화를 해야 돼요. 받쳐주니까. 그리고 갈수록 재밌어져요. 애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헛고생 시킬 필요 없다. 왜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뭐 자꾸 선행을 시키면 거기 절대 도움이 안 돼요. 1년입니다. 제가 보면 1년 이상 선행을 시키면 헛고생합니다. 인문사회계 애들한테 1년 안에 요 좁은 범위 내에서 내가 선행 심화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반복적으로 그것도 몇 가지 책이 아니라 한두 가지 책만 갖고 봤을 때 얘가 뭔가 물리가 터진다. 아 뭔가가 이해되기 시작해. 근데 거기까지가 뭐냐면 얘가 수능 점수 나올 수 있는 거기까지. 그 정도면 된 거거든요.
인문사회계열에서 뭐 더 이상 하겠어요. 인문사회계열에서 대학교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 인문사회계열의 적성이 수학 적성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모든 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수, 로그, 함수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건 확률통이에요. 합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합통만 해. 그걸 잘했을 때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사실 쓰임새가 제일 많아요. 논문 쓰실 때 보면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논문 쓰실 때 확률 통계점을 얼마나 고생했어요. 인문사회계열에서. 제가 다닐 때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수작업 하느라고 제가 카이스트까지 해가지고 아는 친구 백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부탁했던 적이 있는 확률 통계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최상위권 다 하시죠. 최상위권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중상위권 인서울대라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의 목표는 뭐예요? 인서울대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자. 저는 목동이나 강남은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게 수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2나 중3 기준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수능의 면밀도가 약하대요. 거기에 대한 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거 학점 합격성의 스펙이죠. 학생 요소가 수상 실적이 1, 2등급이 17.5 확실히 많죠. 3, 4등급은 7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자기네들 심화 경시대에 가서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나 뭐 연대 입학사정관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학사정관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신도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봉사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상 실적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독서기로 무조건 수백 건 읽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았다는 얘기죠? 뭐가 좋아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쪽 얘기 들으면 항목별로 따져보면 중요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실제가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왜 이런 애들이 봉사 100일씩이나 통목자사도 희망전공관리에서 경시대 실적이 얘네들이 12개 주고 3, 4등급보다 이쪽이 더 가깝다는 통목자사일수록 독서활동 이거는 중요하죠. 1, 2등급은 22권 읽었는데 왜 3, 4등급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 책도 아니에요. 왜 1, 2등급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쁠 텐데 어떻게 책 읽을 시간이 있고 얘네들은 공부도 안 할 텐데 왜 책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주말에서 보는 관점. 일반고를 보면 딱 드러나거든요. 통목자사는 그래서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고를 딱 보면 내신에 따라서 쭉 비교해요. 그래서 내신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내신이 자꾸 비례돼서 나타나요. 그럼 내신은 우선적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내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새빨간 거짓말. 제가. 일단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학종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쪽은 가기가 힘들어요. 정부에서 바라는 건 세 가지 전형으로 가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수능. 근데 이제 수능은 절대평가가 된다고 그러죠. 변비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을 합친 게 학교 활동인데 이게 중요해져요. 희망 전문 관련이 모의고사 석차 20%, 이게 3등급 23%까지, 교육생 20%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 분야 동아리나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만 하면 내신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내신이 없으면 거기서는 별로 신뢰가 안 돼요. 3등급이에요. 3등급. 제가 뭐 1, 2등급은 힘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대학 세월이잖아요. 우리는 말도 잘 만들어내서 뭐 국수 세단이 왜 나오고 세단의 이름이 캐딜락이야? 강명상가, 상가 이름도 강명상가. 그 애들 있는 거 아직 잘 모르죠. 여기까지 모르고 있어요. 학교는 여기까지.
숙대까지 여학생들 기준으로 한 숙대 밑으로 동덕여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덕성여대라는 게 아직 있었나? 상병여대가 아직 있다는 게 다른 데들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탕에서는 여기까지 중경면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최상위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료를 발표하는 게 뭐냐면 지방의 일반고를 자꾸 예를 들어요. 지방의 일반고 4등급이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직윤단위로. 그래서 내가 거짓말 같은 거 진짜 사실을 자꾸 689 유언비어 난포죄로 내가 진짜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 진짜로 합격증에서 말했으니까 할 수 없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신이 1등급에 들어갔다는 건 이해되고 내신이 한 1, 2등급인데 다른 활동이 좋아서 일반 증명 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과학고도 아니다. 그 다음 상상고나 민사고도 아니라 그냥 일반고, 그것도 충청도야. 근데 걔가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간 거야. 천재인가? 근데 목동이나 강남의 학생들이 자진적으로 와서는 그 학생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보자. 그 길을 가보자. 제3의 학생부 교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목동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연고대나 한대 이런 쪽 가면 이제 2등급 정도 기준을 받아야 돼요. 2등급 11%? 와, 차라리 고시를 치라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 제가 아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가족예정상을 보면 중3, 그 다음에 여기 월촌 다녔을 때 기준으로 하면 40에서 50% 성적 나온 거 있어요. 당연히 일반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일반고를 갔어요. 갔더니 딱 모의고사 성적을 시험을 치는데 한 30% 정도 정상적입니다. 근데 걔가 중3 겨울 방학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그 학부모님 얘기를 들었더니 미친 듯이 얘가 좀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할까? 걱정된다. 여기 이러다가 몸 상하지는 않을까? 엄마가 쫄아서 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마쳤을 때 걔가 20% 된 거였어요. 1학년 말 때 모의고사 그다음 내신 기준으로 하니까 딱 11% 선에 들었어요. 지금 2학년이 갔으면 그 이상 못 올라. 그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거기서 걔가 교과를 가겠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수능에서 내가 전 1등급 표준문서 기준으로 해서 3%, 2% 안에 들어갈까 용을 써봤자 못 가요. 걔는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때 방향을 틀었어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 중학으로 틀었으면 걔는 못 가도 수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추세로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아직도 수능형이에요. 아직 논술형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종합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늦었어요. 그래서 뭐 논술을 하면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아는 데 없다. 강남을 가거나 제가 추천해달라면 항상 하는 소리가 뭐 할 말이 없으면 강남을 가거나 대치동 가서 찾아보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21타워 오피스텔 가면 공하다는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나한테 맡기시면 3개월 안에 2등급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강사분들 계세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뭐 지금 물물 가릴 때는 조금 있으면 시험인데. 그 다음부터 목소리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와이프는 이제 갱년기 들어갈 거예요. 아, 갱년기 증상이 아주 심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오늘 어젠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는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으신데 누구누구 씨 남편이 요즘 갱년기인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갱년기야? 그랬더니
설거지를 안 한대요, 갑자기. 이 남편이 갑자기 갱년기 와가지고 그동안 멀쩡히지 않아도 설거지를 안 하기 시작해. 반항을 하기 시작해. 이제 털무시 갱년기인가 보다. 나도 갱년기라고 얘기 좀 해주지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갱년기가 왔어요. 좀 설거지 너무 잘한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저는 이제 그게 진짜인지 뭐 학설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을 가면 조금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영화관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뭐 갤럭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봤는데 보고 있는데 감동적인 장면이 두세 컷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마음의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마치 부흥에 간 듯한. 근데 살짝 옆을 봤더니 와이프는 아주 멀쩡해. 그냥 웃긴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감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와 같이 이제 출근을 할 때 저는 조금 출근이 늦잖아요. 와이프가 가면서 도망을. 요즘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감성이 지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개수대에 이렇게 음식 그릇이 이만큼 넣어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화장을 안 하고 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라스트 5분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설거지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가 오전 계속 있으면서 안 한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나 절대 이번에는 설거지 안 할 거야. 오늘만큼은 내가 설거지 안 하고 저녁에 네가 퇴근해서 한번 해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내가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중3 애들 있잖아요. 느낌이. 시간이 데드라인이 차곡차곡 가고 있다는 느낌. 어머니 잘 모르시죠? 애들 나름대로도 속 타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해보면 지금 내가 아직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님들 사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걔네들은 이제 알 거 다 알아서 포기 상태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애들은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신을 조금이라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 학교가 어딜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공부해라. 그 시간에. 그런 것이 쓰지 말고 공부해라. 어머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 내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학종 전형 분석이고요. 정부에서도 공부사항인데 학종에서는 예전부터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수능 체제가 없어져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더 웃기게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고 사소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학생부 하라고 대강 제출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처분만 하면 합격자 통보는 가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거 6군데 5군데 더 냈을 때 그거 있어요. 특징이 수능 체제가 없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면접이 들어가는데요. 30% 면접이 있고 50% 면접. 이게 학교마다 차이고요. 대체적으로 50 정도가 들어갔을 때 면접이 변별력이죠. 30이 들어가면 면접이 보완적인 거예요. 지금의 외고의 형태는 면접이 이 형태입니다. 160 플러스 40입니다. 그러면 외고의 면접 변별력은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고를 갈 수 있을 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쉬울 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 3학년 들어가는 거 보면 한 등급 이상 1.5등급 미만 1화도 상승한 애들이 고1 기준으로 해서 15%밖에 안 생깁니다. 85%는 똑같아. 내가 1학년 때 들어갔더니 등급이 4등급이야. 85%는 고3 때도 4등급. 변하는 애들은 15%. 그 다음에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더 적어서 6%. 여기 3%. 그러면 합본 10%죠. 총 변하는 비율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나와요. 그것도 죽자사서 공부했습니다. 자, 자율학습에 집중한다는 게 내신 2등급 이상 올린 애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착착해라, 걱정된다,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해야 돼. 학원을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얘가 기본 실력이 더 갖추어져 있을 때 보딩스쿨 기숙사 체제에 있는 애하고 학원에 집중하는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낫겠냐.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가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됩니다.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핵심이에요. 학원 쪽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최고 고리타분한 일이죠. 근데 뭐 다 그래야만 돼. 다 그러면 좋은 거야. 얘는 왜 안 그런가? 서울 육계대학 신입생 입학생님은 이렇게 추적조사를 했어요. 그런 애들 선발 유형대로. 그랬더니 학업 성취도가 제일 뛰어난 게, 우리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능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제일 뛰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연구된 쪽을 보니까 학종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성취도가 제일 뛰어난 거예요. 왜 뛰어날 수밖에 없겠나? 대학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수능은 그때서야 학교를 정해요. 상계 가나다 쓰잖아요. 그럼 성적 순으로 1, 2, 3을 쓰는 거예요. 수시는 내가 1학년 1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부터 내가 갈 대학과 학과를 정해요. 그래서 꿈이나 그 다음에 내가 밥 먹을 때나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연대 컴퓨터 과학. 옆에서 딱 지르면 나는 연대 컴퓨터 과학 갈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학종이에요. 그러면 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연대에 대한 의식이 손부터 끝까지 꽉 비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딱 비면 파란색이 나요. 고대를 외치는 애들은 빨간색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정이 딱 생깁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근데 반면에 수능으로 연대 컴퓨터 과학을 하고 있어요. 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내가 한 문제 더 맞았으면 그죠? 서울 의대를 가는 거예요. 두 문제 더 맞았으면 서울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1학기 내내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5월이나 6월 돼서 수학교 꼭 방수익이 붙여거든요. 왜? 진짜 몇 문제만 더 맞추면 서울 의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다못해 연대 의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 대한 관심이 없잖아. 성적 순으로 가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온 거야. 학교에 대한 예착이 있냐? 없어요. 학교에서 온 수능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성취도도 낮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학교에 대한 예정이 없다. 그럼 얘네들이 졸업해서 잘 되면 학교의 기부금을 내겠다 생각해보면 안 내라고 얘기해요. 저도 보면 뻑한 거 동창회에서 돈 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쉽게 들어오는 애들은 돈을 안 내는데 어렵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줘요. 걔네들은 돈을 악착같이 내요. 그럼 돈을 왜 내냐? 돈 필요 없는데. 우리 학교 발전에 돈을 내야지. 학교로 보면 얘가 돈덩어리다. 학종을 늘려야 됩니다. 스승한 평균도 똑같습니다. 수능은 뒤로 밀려있고 학종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다른 학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부모님들 생각하시죠. 우리가 점점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자기 먹고 살만한 거 나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개 되고 20개 나오면 앞으로는 크게 뭐 아니 신경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데 애들이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채워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 107 정도. 일본이 107에서 굉장히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높은 IQ를 갖고 있어요. 서울대 들어간 입학생들 평균 IQ가 118입니다. IQ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0%예요. 오차범위가. 그러면 제가 목동에서 이렇게 다중지능공사라는 우리 학생들 쭉 해보면 평균적으로 들어온 IQ 상당기수를 조사를 해보면 보통 115에서 120 정도예요. 보통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시립대를 못 가서 허들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바꿔줘야 돼. 머리 좋다고 공부 안 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봤자라는 둘 다 아닌 거죠. 자기 흥미적성을 키워줘야 돼. 그러면 요즘 추세에 맞춰서 대학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이 이 특기자하고 논술이 빠지는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교과를 그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늘릴 필요가 없다. 학생부 종합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낫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학생 선발이 다양해지고 일반고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교사들 입장에서요. 그러면서 왜 학생부를 안 써주냐? 이권이 아니어서 바뀔 거라고. 이제 진짜 바뀔 거라고. 학교마다 바뀌는 속도가 조금 있을 뿐이지 결국은 바뀔 거라고. 이게 큰 문제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어디서 하니?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스스로 말짱 거짓말을 양성이나 강서에서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해주니? 그럼 네가 하니? 아니요. 학원에서 해주나? 학원은 그냥 진학지도만 해주는데. 그죠? 이성적이면 어느 대학 무슨 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되면 와가지고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어. 성적지도. 그거 해주는 거 1.7%밖에. 엄마들 입장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다 해줘야 돼.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보내보니까 아니야. 양정 보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강서 보내보니까 아니고 신목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어디야? 통곡자사고 가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스스로 애들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안 갖고 있어요.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게 47.5%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30%예요. 네가 하기에는 개뿔은 뭐래. 차라리 학원을 보내야 돼.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학생들이 서로 신뢰감이 있고 엄마들은 너네 해봤자 안 돼 생각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해야 된다. 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움직여. 그걸 왜 안 움직이냐면 못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 움직이는 거야. 못 움직인다는 말이야. 전국 주요 대학 취업률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죠. 일본은 드디어 4년제 대학 취업률이 95%를 넘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자기가 원하는데 취업을 못하는 확률이 1%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인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느 쪽에 가니까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한국 쪽이 제일 낫더라. 문화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참 웃기는 인사 그 담당자들 일본 기업이 인사 담당자들이 왜 한국 그쪽을 좋아하세요? 전공 지식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걔네들 생각하기에는 성실하다. 생각보다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잘 쫓아오더라고. 불만이 없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종적인 교육에 문들었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일본은 97%, 95% 그런데 우리는 70% 넘는 학교가 5개 대학뿐이에요. 한양대까지 포함해도 그 다음 서울시립대까지 포함해도 68%. 근데 이게 과마다 틀리다. 과마다 틀리다. 그래서 인문계열이 좀 불리하게 됐지만 서울대 경영이 84%입니다. 건대 기계공은 87%예요. 인하대 기계공은 86%고 인하대 화공이 85%. 이게 서울대 경영 수준이에요. 서울시립대가 79%예요. 한국 중. 그러니까 엄마들이 돼서 그다음 학생들이 돼서 이공계열은 많이 힘들어. 이공계를 가야 돼. 이공계 중에서 좀 더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의대가 낫지. 의대를 가야 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대 이공계열로만 쭉 짜증나면 중앙대 컴퓨터공학 84%, 서울시립대 기계정보가 88.9%예요. 그럼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데 취업을 못하는 확률이 10%였어. 그것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SK를 가고 싶은데 삼성을 가고 싶은데 거기를 못 갔다는 건 틀린 거예요. 취업 자체를 원하는데 취업을 못했으라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인문계열은 좀 틀립니다. 인문계열은 좀 틀린다. 그 중에 제일 높은 쪽만 있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대 인문사회 학부는 50%선 취업입니다. 이대 쪽에서 잘 나가도 서울대 경영학과 83%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밑에 뭐가 빠져 있냐면 외대, 터키학과, 인도네시아학과, 말레이학과 이런 쪽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쪽이 취업률이 83%. 특수학과, 인문사회계열은 텀스에 시작합니다. 베트남 학과가 80%. 성대, 중고중문과가 86%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그냥 의학을 영문학을 해. 이게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고가 중요해요. 외고는 감각을 외국어 쪽으로 키워주세요. 204단위 중에 80단위는 제일 외국어, 제외국어를 공부를 시킵니다. 인문사회계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의학 적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인문사회계열은 내가 책 읽는 거 싫어해?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대해서 리턴으로 되어 있는 걸 자체를 싫어해? 말만 하는 거 좋아해? 걔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엄마들도 속잖아요. 말만 막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블러핑자. 트럼프 같은 거. 트럼프 굉장히 무식한데 사업을 성공하잖아요. 그거 옛날 모델. 이제 옛날 모델이 안 통한다. 안에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 학종의 주요 포인트는 그럼 뭘까? 입학사정관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밑에 뭐냐면 짜셨는데 학생 내신, 학생부의 내신. 그 다음에 이 학생부의 내신이 뭐냐? 관련 내신. 그 다음이 또 학생부 전교과 내신. 이수입니다. 면접. 그러니까 일반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입학사정관은 무조건 내신 기준으로. 일단은 내신 기준으로. 그게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종합이 중요하다고 다 생각해요. 어머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사들은 교사 연수를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수시로 시킵니다. 학생부 기재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샘플 자료를 다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사례고 정답을 다 말을 해줘요. 정답이 뭐냐면 창의체험과 창의체험, 그러니까 체험활동과 독서활동과 행탁을 연계를 시켜요. 행동 특성 종합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경주 가면 유적지가 많죠. 그 유적지에서 놀지 말고 뭔가를 탐색을 해라. 학생의 목.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놀면서 조금씩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라. 탐사보고서. 선생님은 이 학생의 특질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진로와 연계를 시켜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기술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연수 자료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모 전국권 자사고 지방에 있는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얘네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도 게임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죠.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공계 전문이니까 그 학교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이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시링기지 같은 거 배우고 있어서 그 다음에 좀 뭐 나오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내가 이걸 만들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퍼블리싱, 그 게임을 발명한 퍼블리싱을 거예요.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5명이서 자율학습 기관 학교에서 설정을 해줬는데 동창회 명부를 찾았어요. 게임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선배.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선배인데 예를 들면 네이버나 게임 회사나 뭐 그런 적이 있다. 근데 후배들이 고등학교 후배들이 연락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오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반가워. 옛날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진짜 반갑거든요. 신입사원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얘네들은 피가 섞여 있는 관계예요. 심장은 피가 안 섞여 있는 거예요. 피가 섞인 혈액 관계도 뭡니까? 반갑죠. 폐이실 건산대 잡죠. 왜? 폼을 잡아야 됩니다. 후배에 들어가는데 폼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폐이실 PT 자격 탁 틀면서 얘기해죠. 외부 VIP 올 때나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퍼블리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고 인기 품목이 이거란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자료를 줍니다. 홍보 자료 다 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게 뭐냐면 맛있는 식사 대접을 줍니다. 애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뭐냐면 동아리 활동을 기재. 동아리 활동 기재. 그게 어느 쪽으로 하면 진로 희망. 그쪽으로 기재가 되고 그 다음 진로 활동에 학생부에 기재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 자율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센터에 기재가 돼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책을 읽었으니까 독서상으로 기재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게임 회사의 디렉터예요. 프로그램 디렉터. 그러면 진로 희망과 연계를 시켜서 담임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의 근거 하나로 얘를 이쪽으로 사례를 잡아줍니다. 행동특성 종합을. 그렇게 해서 이게 학생부 종합은 하나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연결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스펙은 뭐냐면 책을 무조건 20권 읽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100시간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연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학생부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입니다. 거기다가 못 믿어오니까 뭘 포함시키냐면 자기소개서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면접까지 포함시킵니다. 보통의 학생부 종합에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최상위권 애들은 그쪽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지네들이 알아서 가는데 왜 우리 애들은 거기에 신경을 못 쓸까? 이게 가지고 있는 천성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진짜 극상을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자극을 시키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조기 교육이 영어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그걸 자유학기제로 도입을 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안 하잖아요. 몇 군데면 형식적으로 돌고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원 측에도 제안을 하고 같이 강사들하고도 저 여러 번 도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 애들이 나가 떨어진다. 지금 이제 영어 내신이 2019년도 외국부터는 그냥 AA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1, 2등급은 올해 3학년까지만 돼요. 그 말이 없어지면 그럼 90점은 30% 정도 월천에 넘어보면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 25% 정도. 그럼 제가 말했던 중상위권 딱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애들이 전부 90점을 받는 거야. 그럼 문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문법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될까요? 내가 과거자사고를 가고 전문자사고 이과계를 가는데 문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외고할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영어를 안 했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가면 우리 CNC가 제일 독특한 게 스파르타. 그래서 그냥 내리까 시키잖아요. 김성민만 처럼. 저는 중하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성적이 50에서 80점 되면 딱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에 90점에서 100점은 평등한 거예요. 절대평가 체제에서. 그럼 얘들의 특질이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얘의 진로에 대한 게 얘가 전공의 연계성, 전공에 대한 심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영어는 그 도구로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머님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말로 코세라라고 쳐도 나오고 그 다음 부코라고 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K묵이고요. K묵은 뭐냐면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코스텍, 연대, 고대 20여 개 대학인가? 거기서 140개 군데를 오픈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게 이제 묵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K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묵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 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유다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EDX가 있고 그 다음 코세라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무료예요. 근데 돈을 예를 들면 60불인가 50불을 지불하면 어떤 코스는 수료했다는 증명서를 줘요. 코스를 다 끝내고 나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코세라입니다. COURSERA. 그래서 발음하면 코세라라고 얘기합니다.
코스 플러스 RA. 여기에 보면 한 4, 500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의학까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강좌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매직스 인 더 미들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중세 시대의 마술에 대한 강좌가 있어요. 이게 마술인데 이 강좌의 특징이 뭐냐면 화학에 대한 거예요. 옛날에 중세 시대의 연금술이 지금의 화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때 중세 시대 때 연금술이 어떤 식으로 화학과 연계작용을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교수가 거기에 12주 과정일까요? 근데 한 주의 과정이 보통 4시간을 걸리지. 그러면 내가 하루에 투자를 하면 4시간 한꺼번에 1주 과정을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지금 곤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다중지능을 해보면 대충 예를 들면 인문계인지 이공계인지는 거의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애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취업률도 아니에요. 중1, 중2 애들이 취업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재미를 느껴야 돼요. 수학적으로도 갈 수 있고 수학을 이걸 포함한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인문사회계로도 갈 수 있는데 어느 게 나한테 더 재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너가 수학을 해봐. 지금까지 잠깐만 너 수학해. 재밌니? 그럼 너 수학 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은 수학 해봐. 재밌니?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죠. 무작정 문제 푸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떤 식의 접근을 해요? 그 많은 과정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스포츠에 있어서의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Math in the Sports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를 보면 수학의 통계를 스포츠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해서 얘네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걸 매개해서 자기 전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특목강 부원장님, 프리미엄강 부원장님, 공인, 그다음 강사 일부하고 저희들이 합의한 게 뭐냐면 숙제를 많이 내지 말자. 숙제라는 형식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상위권이야 라고 생각하는 중상위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 영어 참 잘하는데 성적만 안 나오고 그냥 그 학생들은 루틴한 게 지겨워. 가면 내가 이공계열인데 왜 영어 문법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고 맨날 문장 외우라고 단어 외우라고 가면 숙제가 한가닥이야. 그 다음 뭐 들어와라 그 다음에 이거 우리말로 해석해서 써라.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상까지 가려면 그 정도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의학에서는. 근데 이 과정을 넘어선 애들한테 이걸 왜 똑같은 거죠? 이제 내신도 무력화됩니다. 그럼 애들한테 줘야 되는 건 뭐냐면 흥미를 줘야 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도표를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제공도 못하고 실에서 제공도 못하고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 학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교육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업 형태는 올 7월부터 이제 스타트가 될 텐데 프리미엄관 아마 해당되는 수업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세라의 특정 과정은 코스를 선생님이 선택을 합니다. 피직스라는 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월별로 해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인문사회부터 시작해서 다 바뀝니다. 학생들의 숙제는 뭐냐면 오늘 2시간 10분 동안 우리가 강의를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3, 40분 동안에 애들이 나와서 주제 발표를 해야 돼요. 자기 일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피직스라는 걸 읽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주에 대한 그 시간의 거리 개념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입문 과정이 쉽게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써서 와야 돼요. 보통 한 5분 정도 되겠죠. 5분에서 10분. 그럼 A4를 보통 몇 장을 쓰느냐 하면 한 5장을 써야 돼요. 그 정도밖에 풀려요. 그러니까 5장을 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숙제를 네가 단어 이렇게 문장을 읽고 네 생각을 포함해서 써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는 나옵니다.
학생이 발표하고 학생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대학교 사는 방식이고. 근데 모든 애들이 이 방식에 통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본관 중에 있는 통목관 같은 건 2레벨 정도 통하죠. 0.1에서 4받을 그 정도 레벨. 프리미엄관 같은 건 다 통하겠죠. 다 잘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만 그 적용을 대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숙제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까지 주제를 골고루 가면서 애들이 자기 진로 적성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적성을 찾는다고 딴 쪽에서 허비할 시간을 없애주고 독서 활동에 기재할 것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 교수가 추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과정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퀴즈가 주관식 퀴즈가 아니고 멀티플로 그걸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앞으로는 무작정적인 공부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이 이제 도입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CNC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제 이런데 숙제를 사실은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인위적인 숙제. 근데 그 단계 전까지는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 애들은 활용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축구도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 축구를 초중등학교에서 할 때는 기술을 안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지금 공포의 외행구단에 있는 걸 하는 거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다리의 힘이 야구나 축구에서는 절대적이니까 다리 힘을 길러야 돼요. 달리기만 시키는 거예요. 애들은 기술을 안 가르쳐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잔디구장 위주에서 애들 볼 트래핑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 애들 흥미를 갖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고 옛날에 제가 테니스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이 테니스 폼만 이러고 있다가 하루 종일 섀도잉만 했어요. 그게 한 달 정도 갑니다. 요즘은 바로 오자마자 공식이에요. 폼 같이 갑니다. 옛날에 빈 공으로 이것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앞에 땅 떨어뜨리고 애들을 공을 치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공을 치는 재미를 먼저 느끼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카이스트가 2018년부터 영어 면접을 보여요. 올해 처음으로 영어 면접 실시를 하는데요. 면접 실시를 하게 된 제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애들이 수업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는 영어로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애들이 영어 이해도 잘 못하고 그 다음 숙제를 쫙 원서를 다 냈는데 애들이 그걸 잘 읽어오지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 다음 국제학술대회에 나와서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연구 자료를 외국에 있는 학자들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영어 면접 도입하자. 이게 만약 성사례가 되면 서울공대도 도입합니다. 서울공대는 도입 못하는 카이스트는 특성화 대학이 대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서울대 같은 딱 교육부 눈치를 봐야죠. 영어 면접 도입 학원 좋은 일 시킬 거 있니? 그 얘기 나올 거라 지금 전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영어 제시는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간에 이공계 쪽은 이제 영어와 결부를 시키려고. 그래서 학생부의 활동이 연대 컴퓨터과학부의 자질 조건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처음에. 그 다음에 과학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을 우리는 원해요. 세 번째,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원해요. 어머님들이 연대 홈피에 가서 컴퓨터공학부 들어가서 잡 스페시피케이션처럼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 기술이 있어요. 응용통계학과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보냈어요. 국어 잘하는 학생이라고 인문사회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어를 원활하게 잘 이해하는 학생을 원합니다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마다 특성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 맞는지를 몰라요.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내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입니다. 화학은 수학을 기초로 합니다. 화학공학부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학. 그 다음에 화학, 어떤 대학은 화학 공식이 많으니까 암기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영어가 중요해요. 모든 공학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영어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테스트를 못한 거예요. 수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되겠지? 근데 수능도 이제 절대평가 영어를 벌써 냈잖아요. 그럼 뭘로 테스트해야 돼? 학생 요즘은 수능 취재 기준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학생부에 찾으려고 들 거예요. 그럼 있는 학생이 있을 거고 없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전통 자사고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세라와 그 다음 EDX를 씁니다. 일부 학생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CNC 같이 이제 우리는 뭐 좀 잘하는 애들 대상을 하는 학원이야라고 하는 학원일수록 이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애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진로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 가서 걔네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그걸 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생하고 전혀 없이 1학기부터 이걸 해야 된다고 강박받는 그때부터 학원 오는 애들하고는 틀림없이 틀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든 안 다니시든 간에 K물이나 그 다음 코세라나 EDX나 이런 쪽은 어머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EDX 가는 게 너무 힘들어. MIT 교수님 잘하는 건 너무 근데 듣기 힘들어. 근데 옆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같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쭉 영어로 스크립이 쫙 같이. 내가 독해 실력만 있으면 저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 듣는 거 이거 같이 일치시키는 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목관의 프리미엄관 이걸 담당하시는 코스가 묵 클래스입니다. 묵 클래스. 이 묵 클래스 하면서 제 첫 번째 조건이 제가 첨삭을 해줘야 돼요. 첨삭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수학 강의도 전문 지식을 없겠지만 그래도 해외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해외 대학은 1년이 문과가 섞여 있거든요. 미국 대학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공학에 대한 기본 지식 개념이 있어요.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지도를 해줄 때 내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마티컬하고 익스프레션 쪽을 손을 봐줍니다. 그래야 애들이 문법에 대한 감각을 느끼죠. 이 강좌는 문법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문법이 이런 때 쓰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묵 클래스는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 애들의 흥미, 그 다음에 적성, 이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굉장히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나의 자질을 어떻게 심화시키냐 그 정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권의 학생들이 타지역보다 좀 우수하거든요. 솔직히 말해 조금 더 우수한데 근데 개발을 안 하면 끝이에요. 우수한 만큼 내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애가 참 착하고 인성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내려놓으면 그게 뭐냐면 얘가 꼭 서울대 가야 되고 꼭 연대 가야 되고 꼭 고대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 내려놓으면 학생부 중학으로 갈 수 있는 내신 등급은 엄청 많아요. 3등급만 가면 서울시내 제가 말했던 요 대학만 빼면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일반적인 4등급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헌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부수 면접이 있어요. 서울대 부수 면접이 세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보인 것 중에 하나가 고대 인문계열 음수하고 구술 면접 문항하고 서울시립대 구술 면접 문항이 있는데 180도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서울대도 아니고 고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다. 그 나머지 대학은 우리 쪽의 전공 적합성으로 충분히 커가요.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 한양대가 제일 높은 그 스카이를 빼고 제일 높아요. 오히려 고대 공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서강대, 성대 좀 약합니다. 공대가 한대 공대보다 오히려 좀 약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왜? 면접 문항이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 기시상황으로서 한 걸음 낼 수 있다. 성대는 면접 없습니다. 한양대도 면접 없어요. 거짓말해도 몰라요. 근데 거짓말을 누가 하고 같이 작당을 해야 되냐면 감옥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얘가 3일치가 돼요. 그러면 100% 완벽하게 속여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는 과정에서 내 전공이 심화가 되기 시작해요. 거짓말 같지만 왜 학교에서 봉사시간 15시간 이상이 못해요? 근데 왜 들어온 애들 전부 100시간을 써놓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관점에 애들이 전부 싫어하는 이 봉사를 지 스스로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특목고에서 보는 관점은 시간수를 먼저 봐요. 싫어하는데 내가 한 학기에 10시간, 20시간 한 거예요. 한 학년 평균으로 보니까 50시간을 했네? 기특하죠,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성이 바뀌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남을 위하는 희생정신이 좀 가미되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딱 15시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인성적으로 조금 그렇겠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셀피시하게. 대학교에서 보는 관점은 다 해. 봉사활동 이것저것 다 해. 근데 홍보 카드 들고 있을 때냐고, 홍보 플랜카드 그냥 들고 있을 때냐고, 그 다음에 그 홍보 플랜카드 쓸 문구를 작성하냐고, 누구를 대학교에서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똑같이 양천구청에서 환경 캠페인 벌였는데 플랜카드 지금 5시간 들고 있었어요. 하느냐고. 플랜카드 5시간 들고 있을 문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어떤 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하고는 틀리다. 봉사활동 똑같이 했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자료가 날아가는 거는 제가 빨리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입시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동 쪽이나 강남 쪽의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식적으로 내가 몇 등급 이상이면 가고 그 다음에 수능이 몇 점수 이상이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도식적으로 가는데 이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